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절반가량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자, 총선 전국, 코로나 전국, 어떤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정보 공개, 이것이 키워드인데, 중국이 지금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것이, 이 사태까지 온 것이 바로 정부 통제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우한의 의사 리 원장이 바로 내부 고발자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역시 이 정보 공개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여론들입니까? 네, 역시 전염병은 이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응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느냐. 우리 국민 여론은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500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5%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자의 나이와 성별, 대략의 주거지와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가 49.2%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네. 현재도 적절하다는 응답은 40.6%였고요. 지금도 많다가 5.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감염으로 확산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또 정부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이유, 이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첫 번째로는 공포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메르스 때보다도 더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도 지금 중국 현재 상황을 보면은 가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사망자 수거든요. 이미 사스를 넘어선 그런 보도가, 이 수치가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이 큽니다. 당장 뭐 주변에 사망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 모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좀 더 혼선 없이 정보를 알려주면 좋을 텐데, 초기 대응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도 이 확진자와 관련된 이동 경로, 네. 조금 지자체와 또 엇박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랬을 수 있겠고요. 공포 현상은 결국 심리적인 이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엔체 앵커께서도 그렇잖아요. 왠지 우리가 뭐 이럴 때는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국민들의 또 본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나칠 정도로 가짜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심리가 또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 그런 게 또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로 우한에 있는 교민, 그리고 중국 국적의 가족을 이송해 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게 국가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줬을 거로 보입니다. 또 이 최고 수반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리더십을 또 평가할 것 아닙니까? 지지율 흐름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긍정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수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뭐 일관되게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긍정과 부정평가가 엎치락 뒤치락,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별다른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대응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팽팽하게 또 맞서는 상황이고, 네. 중도층에서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대로 잘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현상. 네. 또 한편
또 다른 경제적인 파장을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조금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약간 진영 간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긍정평가,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극단적으로 또 월등하게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 코로나19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서 갈 가능성이 높은 거로 보십니까? 그럴 공산이 커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검역 네. 또 방역 이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시장을 방문했죠.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경제다 이런 지적과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이것이 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국민들의 투표 기준이 특히 중도층의 투표 기준이 이 경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먹고 사는 문제보다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고 사는 문제,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총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를 쓰고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이 모습 상당히 상징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총선이 이제 60여일 앞입니다. 지금 각 당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많은 또 시일이 남아있지만 바로 코앞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정당별로 뭐 일사불란하게 지금 보수 통합 논의도 있고 국민당도 상당을 했습니다. 네. 이 몇 년 전에 국민의당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다른 정당들, 우리공화당 그 외에 이 지금 위성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당들의 움직임, 네. 이 숨가쁜 정치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네. 자체 조사로 전국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 16%. 자세한 사항은 휴대전화 RDD 조사인데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이 두 정당 쪽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하게 되는 정당은 이제 새로운 보수당 네. 2% 지지율로 나타났고요. 네. 안철수 신당 국민당인데 3%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도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이 보수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되면 뭔가 또 이 내 코가 석자다 또 절박하게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 상황 자체가 이 선거를 앞두고 이게 합종 연행, 통합 또는 새로운 정당의 창당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합 신당, 지금 보수통합 논의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이번 일요일이죠. 16일에 네.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지지율 상승 효과가 어떨까요?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게 기대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폭발적이냐 네. 아니면 이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치느냐. 유엔첸크와 제가 지난주에 정말 당면까지 골머리를 앓으면서 또 아이디어를 짜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정당이 여태까지 여지껏 대박이 터진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이 통합이라고 하는 당명을 붙인다는 것은 완전한 통합이 아니다. 이런 것을 또 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대통합 신당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이 합해졌지만 새로운 보수당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율이 높질 않거든요. 네. 그거는 과연 얼마만큼 보수 전반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컨벤션 효과, 창당 효과로서 중요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공천 혁신입니다. 얼마만큼 공천 혁신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지지층들이 함께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얼마만큼 혁신적인 내용을 창당 정신에 담아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지껏 일종의 하나의 딜레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종의 징크스처럼 통합이라고 이름 붙었던 정당이 정작 통합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안철수 전 대표
국민당이란 이름으로 창당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역시 녹색 깃발, 돌풍 이걸 예상한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그 지지율에서 봤습니다만은 단번에 창당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유엔크가 보시기에는 이 국민당 창당 때의 그 색깔이 주황으로 보이셨나요? 아니면 오렌지로 보이셨나요? 그때 주황색이었나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과거 초록색 뭐 아니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린색. 녹색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황으로 바꿨잖아요. 주황으로 바꿨는데 어. 당에서 설명을 내놨습니다. 주황이 아니라 오렌지다. 예. 네, 일각에서는 오렌지 아니냐 했더니 아닙니다. 네. 오렌지입니다라고 우리말로 또박또박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뭔가 변화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오렌지 색깔이 네덜란드의 상징 색깔이기도 하고 상당히 개혁적인 국가 운영의 하나의 이 모티브로 우크라이나의 상징 색깔이기도 했거든요. 오렌지 혁명. 네. 그처럼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도 실용에 얼마만큼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 이 두 번의 탈당과 네 번의 이번까지 이제 창당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의 지지율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안철수 개인의 영향력이 떨어진 이유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차기 대선 후보로 안 전 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느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지금 진영 간 대결인데 그래도 이게 너무 이념도 일방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넌들이 내는 유권자들도 있거든요. 이들이 과연 다시 한 번 더 중도를 선택한다면 과연 국민당, 오렌지 정당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귤도 아니고 탱자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답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자, 최근에 여론의 천만을 불러일으킨 현안이 있었죠. 바로 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 공소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문제의 논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 파장 꽤 커 보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의 대결인데 국민들 여론이 이렇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잘못했다. 55.3%였고요. 잘했다는 34.9%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과반이 넘네요. 비공개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추미애 장관 잘못했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이번 조사가 이 RN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개요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20대의 경우 지금 각 정당마다 총선을 앞두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20대 여론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20대에서도 보면은 지금 잘 못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50%를 훌쩍 넘습니다. 이 58.5% 거의 20대 10명 중 6명은 공소장 비공개에 잘못했다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개요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RN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로 전국 1,002명을 조사한 내용이고 응답률은 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지난 11일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비공개 명분으로 내세웠던 뭐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든가 재판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요소보다는 역시 국민의 알 권리 이것을 중요한 잣대로 국민들이 많이 여기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왜 이것으로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또 논의를 하면 또 국민들이 평가를 받을 일이면 되는 것이지 라는 의견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민감한데 사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거리 집회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 지역 여의도 또 서초 또 광화문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는 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 잘못했다가 60%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공소장 공개 여부 이 문제가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까? 이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청와대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지금 다각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은 영향일까 또는 검찰이 많은 영향일까? 배종찬 소장이 보기에는 검찰 개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계획은 결정적으로 스윙보트, 가장 중요한 부동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도층에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검찰 이슈는 중도층도 이 비공개, 공소장 비공개는 잘못됐다. 또 중요한 서울 지역에서의 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준 서울 지역 10명 중에 6명은 비공개 잘못됐다는 응답. 선거에 미치는 영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코로나19보다도 더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총선 지금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 지금 완벽하게 선거 대결 구도가 잡혀져 있는 곳, 뭐 거의 유일하죠. 지금 바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 지역. 지금 이낙연, 황교안 이 지금 초반 판세가 나온 여론이 있을까요? 네, 지금 또 이제 조사 개요를 또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종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몇몇 네. 조사가 나와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 구도가 그대로 옮겨와 있습니다.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이낙연 전 총리거든요. 차기 대선 후보.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초반 판세 이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는 그런 결과들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네. 황교안 대표는 또 이 출마 공식화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만큼 쫓아가는데 아, 뭐 많은 시간이 또 남아있다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또 창신동과 숭인동이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이들이 과연 투표장으로 나와줄지 선거 2030 지형이 과거와는 좀 많이 변화된 게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창신동과 숭인동이고요. 네. 보수 후보가 과연 이정현 의원은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 공화당 또 다른 보수 후보가 나올지 말지. 그래서 황교안 대 또 이낙연 대 황교안 오롯이 양자 대결 미리 보는 대선전이 될지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또 하나의 빅매치가 예상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죠. 경남 양산에서 홍준표, 김두관 전직 경남지사끼리의 대결도 앞으로 여론초이가 주목이 되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그 선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PK 미니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이었습니다.